안녕하세요. 2022년 5월 7일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책으로 배웠어요라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책 읽는 거를 좀 좋아해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쯤 책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해결하고, 투자하면서 힘든 상황 같은 것들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투자를 책으로 배웠어요라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이나 기타 등등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라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책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다 아는 흔히 아는 내용이야 이런 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했던 경험들을 내가 배운다는 입장에서 책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바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를 책으로 배웠어요라는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이것도 반응이 괜찮으면 앞으로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지금 모건 하우절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0만 부를 돌파해서 골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뒤쪽에 이제 소개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 2명의 글만 읽을 수 있다면 나는 워런 버핏의 14 뉴스레터와 모건 하우절의 책을 읽겠다. 그 정도로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심리 측면에 맞추어서 말해주는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총 20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스토리 20개.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말 앞에 보면 처음에 이 저자가 볼테르의 글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변하고, 역사는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이런 투자하는 것들을 봤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금리 인상도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 일들도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그 금리 인상 시기를 거쳤고, 그때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방향성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의 금리 인상 시기에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또 반복되는 거는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마음이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또 사람이 결국 그것을 반복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말이 좀 안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의 제목은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2가지 구절을 뽑았는데요.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운의 작용이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 안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같은 미국에 태어났어도 내가 대공황기에 태어났느냐 아니면은 호황기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마음들이 다 바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그 시기와 그 장소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결국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개별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도 교육도 세상 경험도 아니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실패한다 하더라도 미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뭐 뒤쪽에 보면은 나오긴 하지만 수많은 투자를 해서 그 중에 뭐 단 뭐 몇 프로 아니면 단 뭐 10% 20%를 성공해서 그게 굉장히 커 보여서 결국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지, 투자할 때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좋은 것만 보여주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누가 어떻게 됐네, 누가 투자를 성공했네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언제나 성공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고 투자해서 실패하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저걸 왜 사? 아니면 이 상황에서 저걸 왜 팔아?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의 위험 선호도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위험 선호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치 그리고 살아온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의 우연히 겹쳐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투자에서는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처럼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 새롭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의 결정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할 때마다 내가 팔면은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은 내려가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또 이 투자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여기서 예로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참 어이없는 예이기는 한데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1만 년 전이지만 개들이 아직도 야성을 일부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20년에서 50년 정도의 경험밖에 없는 현대적 금융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처럼 우리는 현재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이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참 그리고 앞에 했던 그 우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적절한 예로 한 두 가지 예를 정도를 듭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의 예를 하나 듭니다. 중국의 예 하나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미국인들이 소위 노동 착취 공장이라 부르는 곳에서 우리 이모가 수년간 일했다. 고된 곳이었다. 근무 시간도 길고 임금도 적었으며 근무 여건도 형편없었다. 그런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 이모는 무슨 일을 했을까? 이모는 원래 매춘부였다. 이모의 옛날 생활에 비하면 노동 착취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모는 분명 몇 센트의 여러 남자에게 몸을 착취당하느니 사악한 자본가 시장 밑에서 2달러를 받고 착취당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에 화가 난다. 중국인들은 서양과 똑같은 기회를 누리고 있지 않다. 우리의 정부 인프라는 당신네와 다르다. 나라가 다르다. 그렇다. 공장 노동자는 힘들다.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건 오직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의 일이다. 이게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저렇게 힘들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본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산다. 저축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멋진 곳으로 휴가를 갈 수도 없고 새 차를 살 수도 없고 건강보험을 들거나 안전한 동네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감당 못할 빚을 지지 않고서야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도 없다. 금융서적을 읽고 있는 당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것들 혹은 가질 확률이 높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 복권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꿈을 꿔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당연시하는 좋은 것들을 나도 가질 수 있다는 꿈 말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 꿈을 사는 것이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당신이 이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보다 복권을 더 많이 사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권을 왜 더 많이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우연의 작동 속에서 결국 그렇게 됐고, 복권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복권이라고 하는 희망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돈이라는 게 뭐 눈이 달려서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할 때마다 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할 때마다 실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수많은 운과 수많은 경험과 또 수많은 실패 속에서 결국에 어느 하나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금융의 경험들, 투자의 경험들이 되게 미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게 되면 많은 돈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해답도 이 뒤쪽 편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 또 2장 3장 또 중요한 파트마다 말씀드릴 때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돈의 심리학 스토리 1,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같이 얘기하실 마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